자, 그러면 고전시가 용추유연가 작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 22번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그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작품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은 보기 내용을 보면 지리산 용추동 일대 자연 경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얘들아,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그러면 공간적인 배경이랑 정서 두 가지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배경과 정서 둘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잘못 태어난 데에 대한 불우의식이 잠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거는 얘들아 너희 예측 다 가능하지. 원래 선비였던 사람이 자연에 들어가서 자기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한탄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한 한탄이 잠시 비춰지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명리로부터 벗어나서 산수지락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그래서 전통적인 강호 가사에서 표방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세속적 명리로부터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자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하고 어떤 속세의 가치하고 대비적으로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용추동의 아름다운 경물을 표현할 때 용추동의 특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명승지와 비교하는 등의 상투적인 표현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문학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 요거 얘들아 작품 너희 봤을 때 좀 쉬웠지? 그치? 쉬운 편이었지? 일단은 첫 번째 부분 보면은 뭐 아침 비 석양이 하면서 정경에 대해서 그냥 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간에 봐봐 얘들아. 마음도 번잡할사 어느 경치를 버려두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번잡함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탄 같은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사계절의 좋은 경치 제각각 재촉한다 라고 해서 봄바람이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이후 내용을 보게 되면 겨울에 관련되어 있는 시어들도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봄에 보게 되면 뭐 저기는 산새는 노래하는 소리건을 아름다운 숲속의 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 기역 부분 보면 얘들아 골짜기의 맑은 향기가 자기의 지팡이와 집신에 배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연에 거의 합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중약 이후로 넘어가서 겨울이 좋아부려로 시작이 되고 있어.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로 제시가 되고,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료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높이 드니까 가 없는 설경, 그러니까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아름다운 눈이 내린 경치가 다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우활한 정신이 추위를 어찌할까. 이 사람 지금 추위도 느껴 못 느껴? 추위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때 우활하다라는 표현은 얘들아 이거 의미 혹시 알고 있니? 우활하다. 우활하다.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얘들아 요 단어가 많이 활용이 되는 작품은 주제의식이 뭐겠어? 이 작품처럼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는 작품들 있지. 그런 작품들에서 보통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많이 활용이 돼. 그러니까 우활한 정신이 추위를 어찌할까? 나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추운 것도 모른다. 그래서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돌아오니 흥취도 갇혔구나.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눈치를 챘었어야 돼. 왜? 맨 처음 지금 누구 나왔어? 허유 나왔지? 허유 다들 기억나지? 이 사람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자연에 은거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낚싯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어떠한가 뭐 이원의 반곡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달려있어. 그래서 고사를 쭉 인용하면서 자기가 자연 속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니은 부분 보면 별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이 별천지는 일종의 무릉도원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제 디귿 부분 보면 오늘도 미흡하니 내일이라 실증날까 이러는데 지금 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미흡하다,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한가로운 일상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행동 봐봐. 목욕하고 지팡이 들고 뭐 산에 올라가고 할 일 없어 보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몸이 늦게 태어나니 상심도 쓸데없다라는 구절 한번 보자. 요거는 얘들아 지금 내가 때를 잘 맞추지 못하고 태어났다라는 거잖아. 이게 이제 보기에 나와 있었던 뭐하고 연결돼야 돼? 한탄의식과 연결이 돼야겠지. 그리고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야? 아, 내가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래서 다시 리을 봐봐. 산속에 새와 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그냥 나는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될래. 무라일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찾아줘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속세를 버려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표현 나와줘야 되지. 그것이 뭘로 제시됐다? 공명으로 제시가 됐다.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서러워할까? 나는 서러워하지 않는다. 공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단사표음 내 분수로 여기며 얘들아 단사표음 이거는 전형적인 강호가도에 나오는 표현이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내 분수 이거는 나의 자리다. 이렇게 여기니 세월도 여유롭다. 이 산과 물의 경치를 실컷 거느리고 100년을 논일다가 마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얘들아 아이야 살인문을 닫아라. 살인문은 초가집의 문이었지. 그치? 12였어 12.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는 자연이 배경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상 알까 하노라. 세상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은거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때 얘들아 요 맨 앞에 나와 있었던 아이야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구체적인 청자를 호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종의 감탄사로 활용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나는 자연 속에서 행복할 거야. 스스로 고독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얘는 얘들아 적절한 것은 5번이었고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는 너희 눈에 되게 잘 보였을 거야. 봄바람, 눈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나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선지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답 구조를 활용하여 라고 했을 때 문답이면 얘들아 답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아이야 부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제시되지 않았지?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서리적 표현을 활용한 것은 드러났어. 근데 얘를 통해서 시적인 긴장감을 높인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작품 지금 주제 자체가 흥취와 만족감이잖아. 긴장감과는 거리가 멀지. 그리고 21번 문제를 볼 텐데 얘는 기억에서 미음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야 얘들아. 기억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기억이 얘들아 그 맑은 향기가 지팡이와 집신에 배었다라는 거였어. 그러면 아쉬움이랑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그리고 22번 보기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야 되는데 얘는 얘들아 정답은 4번이야 4번. 요거 보면 전통적인 강호 가사에서와 같이 화자가 공명과 빈천 사이에서 고민하는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내적인 갈등의 측면은 드러나지 않았다.